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심장, 조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SQL 문법 하나 배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조인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세 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둘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설계해서 조인을 써야만 하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흩어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조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정의가 인상 깊었어요. 조인은 정규화나 성능 최적화를 위해 분리된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의 결과 집합으로 결합하는 연산이다. 여기서 분리된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데이터를 왜 분리해 놓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모든 정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엑셀 시트처럼 관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김철수라는 고객이 100번 주문했다면 그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100번 반복해서 저장되겠죠. 아, 네네. 근데 나중에 김철수 씨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개를 다 찾아서 고쳐야겠네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데이터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중복과 불일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정보는 고객 테이블에 딱 한 번만, 주문 정보는 주문 테이블에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걸 정규화라고 부르죠. 아, 그러니까 조인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일부러 나눠놓은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 다시 합쳐서 보기 위한 뭐랄까 하나의 약속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철수 고객이 2024년 12월 1일에 주문한 상품 이름과 총액을 알려줘. 이런 요청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 테이블에서 김철수를 찾고 주문 테이블에서 그 날짜를 찾고 또 주문 상세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뒤져서 상품명이랑 가격을 찾아야 하잖아요. 조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해서 마치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 있었던 것처럼 결과를 보여주는 마법 같은 연산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료에 조인을 쓰는 방식이 2가지가 나오던데요. 조인 키워드를 직접 쓰는 거랑 from 절에 테이블을 쭉 나열하고 where 절에 조건을 쓰는 방식이요. 이게 그냥 스타일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나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조인 키워드를 쓰는 명시적 조인을 표준처럼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웨어절에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순수한 조건만 남겨두고요. 테이블 간의 연결은 온절에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코드를 읽고 관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아, 연결 규칙이랑 필터 규칙을 분리해서 가독성을 높인다. 네.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졌을 때 그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연결 규칙을 빼먹는 겁니다. 만약 3명의 고객 정보가 담긴 테이블하고 4개의 상품 정보가 있는 테이블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조인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에러가 나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데이터베이스는 생각보다 고지식해서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연결 규칙이 없네? 그럼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서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조합이요? 예. 그래서 3명 고객 각각에 대해 4개 상품을 전부 짝지어서 총 3 곱하기 4, 즉 12개의 의미 없는 데이터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데이터의 대폭발 같은 현상이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제가 신입 시절에 멋모르고 큰 테이블 2개를 조건 없이 조인했다가 10분 넘게 시스템이 멈춰서 서버 관리자한테 불려갔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한 번만 해볼 수 있는 실수예요. 하하,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교훈을 얻으셨네요. 결국 조인 조건이라는 게 그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 하나의 진짜 연결고리에만 쏙 골라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럼 그 연결고리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 질문인 조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기본 키,
즉 프라이머리 키와 외래 키, 포린 키의 관계입니다. 아, PK-FK 관계요? 네, 줄여서 PK-FK 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 모든 부서는 고유한 부서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 PK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라는 칸이 있는데 이건 사원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값이죠. 이걸 외래 키 FK라고 부릅니다. 아, 마치 부서 테이블에 있는 진짜 부서 번호표를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표처럼 빌려와서 붙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조인은 바로 그 두 번호표가 일치하는 부서와 사원을 찾아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PK-FK 관계를 사용하면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부서 번호는 사원 테이블에 입력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주거든요.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는 거죠. 또 기본 키에는 보통 인덱스라는 색인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조인 성능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PK-FK 관계는 데이터베이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근데 궁금한 게 꼭 이 고속도로로만 다녀야 하나요? 혹시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뭐랄까 오프로드 같은 길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조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요. 예를 들어 사원의 급여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고 해보죠. 급여 등급 테이블에는 최저급여랑 최고급여 정보만 있어요. 네. 이때는 등호, equal가 아니라 사원의 급여, between, 최저급여, and 최고급여 같은 조건을 써서 조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등가 조인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자기 자신하고 조인하는 셀프 조인도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랑요? 네. 사원 테이블 안에서 사원 번호와 관리자 사원 번호를 연결하면 각 사원의 직속 상사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여러 테이블을 조인할 때 예를 들어 A, B, C 세 개를 조인한다고 하면 컴퓨터는 이걸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A와 B를 먼저 합치고 C를 합치는지 아니면 B와 C를 먼저 합치고 A를 합치는지 이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그게 성능 튜닝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는 조인을 처리할 때 무조건 두 테이블씩 짝지어서 처리합니다. 아, 무조건 두 개씩이요? 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쿼리인데도 순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령 100만 건 데이터가 있는 A 테이블하고 10건밖에 없는 B, C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해보죠. 만약 옵티마이저가 A와 B를 먼저 조인하고 그 결과에 C를 조인한다면 중간 과정에서 100만 건짜리 거대한 임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B와 C를 먼저 조인하면 중간 결과는 기껏해야 10건 남짓일 거고 이 작은 결과를 100만 건짜리 A와 조인하는 건 훨씬 부담이 적겠죠. 아, 결국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덩어리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순서를 찾는 게 관건이군요. 맞습니다. 옵티마이저는 각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나 인덱스 유무 같은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최적의 순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걸 실행 계획이라고 부르죠. 내부적으로는 중첨, 루프, 해시, 정렬, 병합 같은 여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옵티마이저라는 이 똑똑한 블랙박스를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옵티마이저가 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옵티마이저는 대부분 똑똑하지만 데이터 통계 정보가 최신이 아니거나 쿼리가 너무 복잡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 그럴 때 개발자가 직접 개입해서 이쪽 길이 더 빨라 하고 힌트를 줘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때 숙련된 개발자들은 힌트라는 특달한 주석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저에게 내가 보기엔 이 테이블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모든 내부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결국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경로를 찾으려면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가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 ERD가 바로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ERD는 단순히 테이블 목록이 아닙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
즉 조인의 경로와 규칙을 담고 있는 완벽한 로드맵이죠. ERD의 표기법 몇 가지만 읽을 줄 알면 SQL을 짜기도 전에 조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조인을 써야 할지 모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관계의 종류를 나타내는 카디널리티를 보죠. 가장 흔한 게 1대 N, 1대다 관계입니다. 하나의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되는 경우죠.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하면 결과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N쪽인 사원수만큼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일족 데이터, 예를 들어 개발팀이라는 부서 이름은 소속된 사원이 5명이라면 결과 테이블에 5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실무에서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만약 저 결과 테이블에서 부서별 예산을 합산, 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개발팀 예산이 1억 원이라면 5번 반복됐으니까 총 5억 원으로 계산되겠네요. 뻥튀기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ERD에서 일엔 관계를 보는 순간 아, 이쪽 데이터를 집계할 땐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설계도만 보고도 앞으로 생길 버그를 예측할 수 있는 셈이군요. 그럼 학생과 과목처럼 서로가 N인 MN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MN 관계는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할 수가 없어서요. 항상 수강 신청 같은 중간 테이블을 거쳐서 두 개의 일엔 관계로 풀어냅니다. 학생 1.n 수강 신청, 그리고 과목 1.n 수강 신청 이렇게요. 그래서 ERD에서 MN 관계를 본다면 아, 학생과 과목을 조인하려면 반드시 저 중간 테이블을 거쳐야 하는구나 라는 조인 경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관계선 모양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선이랑 점선이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선 모양이 바로 어떤 조인을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ERD에서 관계선이 실선이면 필수 관계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주문은 반드시 특정 고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죠. 고객 없는 주문은 없으니까요. 이런 관계는 양쪽 테이블에 반드시 짝이 맞는 데이터만 존재하므로 이너 조인을 쓰면 됩니다. 그럼 점선은요? 점선은 선택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아직 부서 배치를 못 받았을 수 있죠. 즉, 사원은 부서에 소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이너 조인을 쓰면 부서 없는 신입사원은 결과에서 그냥 누락되고 말아요. 이런 경우 부서가 없는 사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기 위해 반드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ERD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이네요. ERD의 실소는 이너 조인, 점소는 아우터 조인. 설계도가 그대로 SQL 코드로 번역되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 특정 상품을 주문한 고객의 배송지 정보를 조회하라는 좀 복잡한 요청을 받았다면 그냥 ERD를 펼쳐놓고 길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상품 테이블에서 시작해서 관계선을 따라가니 주문 상세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주문으로 그리고 주문 테이블에서는 고객과 배송지로 길이 갈라지는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조인하면 되는 거였군요. 네, 바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조인은 단순히 데이터를 합치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잘게 쪼개놓은 테이블들을 다시 의미 있는 정보로 엮어내는 일종의 철학이 담긴 연산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PK, FK라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논리적 연결도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성능의 열쇠는 조인 순서가 쥐고 있고 모든 전략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인 ERD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잘 정규화된 데이터를 조인으로 합치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빅데이터나 실시간 분석처럼 초고속 응답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때로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조인에 드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조인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는 반정교화라는 기법을 쓰는 거죠.
정석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완벽한 원칙과 현실 세계의 혹독한 성능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과연 언제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는 원칙보다 응답 속도라는 성능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 고민의 깊이가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